자, 오늘은 수학과 산업 세 번째 강의로 매스와 3D 프린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그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그 강의실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얼만큼 바꾸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바일 그리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이제 사회 발전에 수학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오늘은 3D 프린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수학과 3D 프린팅. 3D 프린팅이 뭔가? 3D 프린팅의 원리는 3D 이미지를 이 적분하듯이 아주 한 층 한 층씩 쌓아서 그래서 이제 조형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제일 처음에 2년 반 전에 산 프린터 봇 주니어예요. 이게 299불에 세일해서 내가 당장 샀어. 599불이었던 거를. 이게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방에 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옆에 우리 전시 장식장들 있죠, 이 복도에. 거기다 내 방에 있는 것들 좀 다 옮겨 놓읍시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내가 만든 것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서 방에 있는 그런 오래된 것들 그리고 또 새로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을 장식장에 지어놓읍시다. 이런 식으로 이 프린터가 그 299불짜리가 이제 프린팅을 해가는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조그마기 때문에 뭐 갖고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서 막 할 수도 있고 해서 장점도 있지만 이게 큰 거는 못 만들고 그리고 복잡한 거 만들 때는 손이 많이 갑니다. 자, 어쨌든 그런 프린터를 이용하다가 이제 이 큰 프린터, 이거는 한쪽이 한 1m 쯤 되니까, 여기서는 꽤 큰, 한 이만한, 60, 70cm짜리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린터죠. 이걸 사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좀 더 큰 것들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죠. 아까 조그만 프린터로는 요 정도까지는 만드는데, 이 정도만 해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그만 것들을 만들었고, 이제 큰 프린터를 산 후에, 이제 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만든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저런 걸, 나는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차별화된 게, 우리가 그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과 언제나 연결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 환경이 딴 나라보다 우수화되는 거. 그래서 이제 나는 언제나 모바일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계속 생각해 오고 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3D 프린터를 보고 이것들을 잘 엮어서 하면 다른 나라가 혹시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앞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계속 생각했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스마트폰과 우리가 하는 수학 그거를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거로부터 스테레오 리토그래픽 파일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뭐 어떤 프린터든지 프린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이제 해 오다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시도들을 이제 해본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내가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려니까 매스매티카나 메이플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지원을 안 해줬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고쳐서 이제 세이지를 우리말로 쓰게 됐고, 그거의 기능을 보태서 모바일에 쓸 수 있게끔 기능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3D, 또 2D, 3D 이미지들을 만들게 됐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STL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코드를 심어서 실제로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STL 파일을 만들 수 있게끔 했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하면서 쌓인 기술들로 그걸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파일을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그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 이미지에 이제 STL 파일을 만들어서 프린터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프린팅을 한 것이 실제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한 거예요. 이건 메비우스 띠고 이건 도장이고. 그래. 자, 이게 실제로 해봤더니 이제 가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풀 아이디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내추럴 뷰티가 있잖아요. 이거는 한비탑이고 또 주위에 나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예술적인 그런 그 작품들, 수학적 의미가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수학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이미지들이거든요. 수식으로 표현되는 3차원 오브젝트예요. 예를 들어 이런 오브젝트들을 수식만 집어넣어주면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비도 마찬가지로 이 수식이 이 나비를 그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이런 내추럴 뷰티로부터 그 이퀘이션을 찾아내서 또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그걸 변형시켜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시뮬레이션을 픽스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STL 파일을 얻어서 그거를 프린트아웃해서 그래서 실제로 출력물을 얻는 이런 과정을 이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왜냐? 우리는 이 수식을 많이 알잖아. 실제로 이게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거는 내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일본 책이 우리 수학과에 하나 있었어요. 그게 All of Graph라는 그 책이었어. 일본 말로 All of Graph야. 영어로 하면 All of Graph. 그래서 이 수학적 그래프들을 책 한 권에 다 모아놓고 그 아래 수식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식만 집어넣으면 그 그림이 나오는 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다양한 이미지들, 우리가 주위에서 봐오고 있는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다 수식으로 표현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점점 더 많아졌고, 더 3차원으로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 수식을 위해서 시뮬레이션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 실제로 가능하게 하도록 해서, 그래서 그 툴을 만든 게 이거예요. 모바일 세이지 제너레이터라 그래서 모바일 세이지 그러니까 이퀘이션을 집어넣어주고 이 파라메타들을 바꿔주면 나비를 그릴 수 있다고요. 이 식이 바로 나비를 그리는 식이에요. 이 식만 집어넣으면 나비가 그려져요. 여기서 A, B, C들을 변화시키면 날개가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고 몸통이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어쨌든 이미지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그리는 것까지는 됐어. 자, 그럼 그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STL 파일로 만들면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만들도록 이런 거, 그 3D 수학 모형 및 그 응용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들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어서 실제 그 음함수의 그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파라메트릭 펑션들을 그리고, 또 뭐 선형 변환을 이용해서 그런 그 이미지들을 그리고 이제 또 2D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깊이 뎁스를 줘서 그래서 이제 그 하이트 높이를 주고 그리고 또 두께를 주고 해가지고 이제 도장을 만드는 것도 해봐. 이게 제일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걸 이렇게 해봤죠. 2D에 3D도 쉽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것들. 실제로 이걸 만드는 이제 이 주소에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이게 STL을 제너레이트 하는 도구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이미지가 나오고, 이퀘이션이 나오고, 그 이퀘이션을 변화시켜서 클릭하면, 이제 STL 파일이 생성돼요. 그 STL 파일을 가지고, 이제 블렌딩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G코드를 만들어서 STL 파일로부터 G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프린팅을 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얼마 전에 장영실소에서 이제 3D 프린팅에 대해서 1시간 특집을 장영실소 1회에서 다른 게 3D 프린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학과 과학, 건축, 예술을 융합하는 그런 융합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과학관의 수학 전시실을 근사하게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한 게 아까 저 컬러 프린트된 저건데 한번 보세요. 이 유인물. 그렇게 하고 실제로 여기에 주소를 보시면 여기서 보면 실제로 뭐 매개변수로 되어 있는 함수 한번 볼까요? 그럼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바가 이게 내가 만들 때는 잘 되던 3차원 그래프가 이게 다 표현되게 돼 있었는데 이 구글이 이 아도비하고 협상이 안 돼서 2015년 6월 말부터 이 자바가 안 돌아가서 그림은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식을 여기서 바꿔준다면 이거를 7로 고쳐주면 이 식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서 실제로는 STL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림에 그려진 그 모양이 그대로 여기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서 세이지 그 서버에 가서 또는 세이지 클라우드 서버에 가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STL 파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요번에 그렇게 한 게 이제 또 그 학생들하고 같이 한 거이고. 어쨌든 STL 파일 이렇게 만들면 이게 바로 그 저 3차원 그래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3D 프린팅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도장 한번 볼까? 여기서 보면 요 클로바로 클릭을 하면 이제 클로바가 이렇게 클로바가 그려지죠. 고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고기를 한번 여기 피쉬가 여기 있죠. 요 피쉬를 이렇게 만들고 요 뎁스를 주는데 하이트를 예를 들어 5로 준다, 6으로 준다. 그러면 요것은 요 그래프의 깊이를 5cm로 준 그 STL 파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 파일이야. 이걸 프린트하면 아까 이 이미지의 3차원 이미지의 도장이 프린트아웃 되는 거예요. 요걸 좀 변화시키면 X를 변화를 시키고 또 뭐 이렇게 하면 G를 변화시키면 요 이미지에 우리가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모양에. 안에 걸 키울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사이즈를 크게 줄 수도 있고 이케이션을 바꿔주면 물론 여기 이제 겉에 거는 원이고 겉에 건 원이죠. 반지름이 스퀘어 루트 2인. 그리고 이거는 안에 것이 피쉬의 이케이션이에요. 그 두 개를 그려서 그 사이를 채워주고 이 그림을 3D로 만든 다음에 이제 만들 때 요 사이는 뭐로 채워주기로 하자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 원의 크기를 이 반지름 이 두께를 더 줄여주면은 그러면 줄여주면 그러면 이게 확 작아진 게 이렇게 되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크기고 뭐고.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작아지면 요런 데가 이렇게 이제 도장 만들 때 이제 잘 안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만든 거예요. 바나나 맛 우유도 만들었고 스프링도 만들고 다 3D로 이거 다 이 그림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라미터를 바꾸면 이제 이걸 주기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하게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해줬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코드를 여기서 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제공도 했고 어쨌든 이 주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그 갖고 뭘 한 거냐면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그래서 먼저 2D로부터 3D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그거죠.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 이 2D를 그릴 수 있잖아요. 이 하트에다가 원 하나를 그러니까 하트를 두 개를 그려서 그 사이에다가 그 사이에 파란색으로 채워놓으면 이런 3D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만들어진 파일에 STL 파일을 생성해서 그래서 그 STL 파일 가지고 우리가 그 도장을 만들고 같은 식으로 이렇게 쿼드리 폼들을 가지고 코닉 섹션들을 만들고 또 이 원뿔 면체, 뭐 타원 포물 면체, 뭐 타원 면체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죠. 요 식으로 요 크라인의 보트를 만들 수 있고 이 그림을 그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심플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컴퓨터로 그림만 그리면 그 그림을 시뮬레이션만 가능하면 그러면 이케이션만 바꿔주면 모양이 바뀌잖아요. 바뀌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그 세이지에서 바로 STL 파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코딩을 했다는 거예요. STL 파일을 만들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프린팅 할 수 있게,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게. 그렇다 그러면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봤던 그 모든 그 봤던 그래프들은 사실은 다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식을 아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프만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 그리기만 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 STL 파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 프린팅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 그러면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제 요새는 여러분들은 많이 혜택을 봤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교구로서 다들 교과과정 배울 때 만져보기도 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들이잖아. 근데 수학과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실제 이런 것들 만들어 보거나 만져보거나 한 적이 별로 없죠. 근데 실제로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만 있으면 다 자기가 프린팅아웃 할 수 있는, 프린트해서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배운 사람이라 그러면 어디에 가서 애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도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지. 그 교장 선생님한테 그거 어디서 교구사에서 사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구사에는 딱 거기서 파는 것만 팔지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도형 집어넣어서 프린트아웃해서 만든 것들이 이런 거예요. 아까 이게 그 도장이에요. 제일 쉬운 거지, 이건. 그냥 하트 이퀘이션 집어넣어서 그리고, 하트 이퀘이션 2개를 그린 다음에, 그것에 안에 칸을 채우고, 그러고 그냥 파일을 만들어서 프린트아웃 한 거죠. 마찬가지로 뭐 6면체, 12면체, 18면체, 24면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코닉 섹션, 도너츠도 이렇게 만들고, 클라인의 버틀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게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라 다 다르더라고요. 임프리스틱 펑션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고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고 또 그냥 f of x, y equal f of x로 그려지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 한 번에 코딩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이 다 그래프 그려지는 양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따로따로 만들었어야 돼서 그렇게 해서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 식을 집어넣으면 이게 요런 사인과 코사인이 섞인 요게 만드는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계란판이에요. 실제로 계란판을 만들었어, 그래서 계란 담아놓으면 돼, 여기다가. 사이사이에. 원뿔체도 물론이고. 메비우스 띠가 이 식이 메비우스 띠예요. 이건 파라메트릭, 플러스 3차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 메비우스 띠를 그릴 수 있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해왔던, 여러분들이 봐왔던 모든 책에 있는 이퀘이션과 관계된 모든 오브젝트는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만큼 많은지 상상할 수 있어요? 수학을 배운 사람은 우리가 그 책에서 보는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걸 다 변형시킬 수 있다는 소리잖아. 파라메트, 코에피션트를 조금씩만 바꿔주면 그거에 변형된 모든 모양을 그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걸 모르는,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경쟁력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축과에서 건축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거기선 자기들이 손으로 그리고 그거를 벽돌 쌓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둥 세우고 벽하고 지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우리는 정말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같은 것을 도너츠, 토러스를 파라메터, 코에피션트 조금만 변형시키면 한쪽이 커지고 한쪽이 작게 만들 수 있잖아. 그건 사이즈 크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냥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미술하는 사람들이 한참 그려서 해야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퀘이션 하나만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개수 조금씩만 변형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든지 얻어낼 수 있지. 손으로 그리는 거랑은 다르지.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잖아. 이퀘이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전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이게 계란판도 만들어보고 토러스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엘립소이드도 만들어보고 허트, 모래시계, 아르키메데스의 나선, 스프링, 흑요석, 콜은, 바나나 맛 우유, 우유병이죠. 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거기서 그린 거예요. 그린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다 이렇게 홀은도 만들어보고 그러고 이렇게 불면 클라인의 보틀 그리고 이렇게 정다면체들 이런 거 사엽 구조물 등등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필라멘트로 이제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G 코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3D STL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STL 파일에다가 이제 이 깊이도 주고 두께도 주고 밀도도 주고 크기도 조정하고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프린팅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프론터라고 해서 여기서는 뭐냐면 어느 위치에서 어느 X축에 Y축 G축의 어느 위치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온도를 몇 도로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따뜻할 때 나와서 이제 점점 이제 굳어가면서 위에 쌓이면서 이제 단단해지게끔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노즐에서 이제 말랑말랑한 실이 녹아서 필라멘트가 녹아서 이제 쌓여가면서 여러 가지 구조체들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게 여러분들이 연구실에서 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렇게 코닉 섹션 같은 거. 이거 하나만 해도요, 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조그만 거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똑같은 파일이 크기만 주면 이렇게 큰 거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그 큰 거 그게 얼마 하냐면 10만 원이 넘어요. 내 방에 있는
코닉 섹션 그 도형 교구 있잖아. 근데 그거 그냥 내가 원하는 크기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학생한테 나눠줄 수도 있다고. 그걸 만들어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을 옛날에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나무 있잖아요. 나무. 이걸 이거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거야, 이거. 이거 함부로 못해. 다치기 때문에. 칼이 굉장히 날카로우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실수하면은 이게 각도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파일 만들어서 크기만 주고, 그러고선 프린팅 시켜놓으면 프린트가 그냥 되잖아. 똑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그 면의 개수만 다르게 주면은 하나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다양한 면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자잘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도형들을 볼 수, 아까 봤던 그 정다면체의 한 예죠. 똑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만들면서 도대체 뭘 배웠냐? 이게 이제 크게만 만들면 이렇게 이게 장식할 수 있는 도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 방에서 좀 크게 만들어놓은 한 30cm 되게 만들어놓은 이 타워 봤잖아요. 그게 전시장 가면 수학문화관에 가면 한 7m, 3m, 7m 정도 높이로 크게 만들어서 전시해놨는데 그걸 뭘로 만드냐면 쇠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비싸. 그거를 누가 한 1,000만 원 정도 기증해서 그걸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기술자가 잘 만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프린터만 크면 내가 방에 있는 30cm짜리를 30m짜리를 만드는 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지. 중국에서 건물 만들 때 쓰던 큰 프린터에다가 그 파일 집어넣고 높이만 주면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만들어져서 그냥 이동할 필요도 없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도형들이 바로 그냥 이게 다 수학적 도형물들인데 바로 이렇게 전시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수학과 앞에도 이런 거 하나 근사한 거 만들어서 하나 비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적당한 때.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물론 우리도 알면서 그 다음에 그런 사이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ICM도 서울에서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너리 익스비션을 했었죠. 그때 내가 그거 인볼브 돼서 그쪽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뭘 보여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시했던 게 실제로 님스 이미지너리로 코엑스에서 이 전시장에 이런 전시물들을 이제 설치했어요. 이게 독일의 오버볼파크 수학연구소에서 이제 파일을 보내서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아웃 해서 그래서 이제 설치한 것들인데,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해오면서 우리도 이제 변화를 했겠죠. 우리도 그래서 그 사이에 과학관들의 얘기에서 무한상상실들을 만들었고, 이 무한상상실에 가면 프린터들이 내 방에 있는 거랑 비슷한 크기의 프린터들이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만든 것들이 이렇게 붙여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나는 이제 이런 데서는 보통 수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지너리는 수학하는 사람들이 3D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관에서는 이게 대부분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과학관에 수학 전공자가 거의 한 명도 없어요. 학예사나 뭐 등등에.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 출신이라든지 그런 과학교육 전공자들이 주로인데, 공학이라든지 그런 이쪽과 차별화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본 게 이제 매스, 그럼 아트, 3D 프린팅을 엮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내가 생각했던 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모바일에서 그냥 할 수 있게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아까 봤듯이 내가 웹페이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에서도 바로 그냥 접속이 가능하잖아. 그럼 거기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잖아. 거기서 클릭하면 바로 프린팅이 되죠. STL 파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이메일로 보내놓으면 그러면 자기가 받아서 그거 갖고 G코드를 만들어서 프린팅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접근을 했고 실제로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고서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우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퀘이션만으로 그린 거야, 이게. 이거 뭘 그린 것 같아? 꽃다발 만든 거야, 이게. 꽃에다가 아래다가 다발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퀘이션들을 가지고.
어쨌든 이 커넥 섹션을 이제 시뮬레이션에 실제로 프린팅을 한 거고 그걸 만들어서 이걸 시뮬레이션한 걸 프린팅 한 거고. 그래서 이 꽃도 실제로 만들어 보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이걸로 하다가 이제 큰 걸로 하게 됐죠. 지난번에 상을 다 받고 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학을 전공하니까 이 수학을 이런 새로운 그런 테크놀로지, 특히 크라우드 컴퓨팅과 3D 프린팅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속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아까 했듯이 이제 거기다 이제 예술적인 오브젝트를 이제 발전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 코닉 섹션에서 머물지 않고 뭐 이렇게 꽃이든 나비든 무슨 타워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또 자신감을 얻었던 게 뭐냐면 이제 무한상상실에서 프린터를 계속 이렇게 구입해서 이걸 무료로 쓰게, 지금 성균관대학교하고 과천과학관 이 무한상상실하고는 협약을 우리가 맺어서 실제로 여기 가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약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걸 만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성대 안에도 이 3D 프린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저쪽 그 산학협력단 쪽에는 그 억대 3D 프린터도 있어서 아주 고급 프린터도 있어서 그래서 아주 이렇게 큰 거, 그리고 또 퀄리티가 높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단지 비용이 좀 드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고급은 아니지만 그냥 저렴하지만 무료로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 이것도 요 작은 것들을 내가 실제로 프린트아웃 한 게 있는데 이걸로 큰 걸로 해서 이 과학관에 방을 꾸며 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거기에서 프린터가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저쪽에 추현승 교수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예요. 이게 1억 5천만 원쯤 되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 저런 걸 해보고 있는데, 근데 작년 가을에 이제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대전 1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거기 한번 응모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가 얘기했듯이 Math and Art and 3D 프린팅으로 해서 실제로 do it yourself.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학 교구들을 우리가 3D 프린팅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아까 보여줬듯이 이 나비를 이퀘이션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그걸 변형시킨 다음에 그걸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STL 파일로 만들어서 그 STL 파일로 3D 프린팅해서 이제 인쇄를 하는데, 보통 사람이 이제 인쇄를 할 프린터를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STL 파일만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러면 프린팅을 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응모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때 만든 홈페이지들인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바로 나비 하면 이렇게 나비가 시뮬레이션이 되고 할 수 있게끔 크리스마스 트리 아까 본 거 있죠? 그 트리를 시뮬레이션 한 게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제1회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 대전에 가서 여기가 이게 그러니까 한 100대 1, 그러니까 한 몇십 대 1쯤 경쟁률을 뚫고 100팀이 선정됐고 거기에 선정이 됐고, 그 중에서 10팀을 걸팅해서 50팀을 이제 2차 컨테스트를 통해서 50팀을 선정했고, 그 50팀을 모아놓고 그러고서 이제 대전 국립 중앙과학관에서 그래서 이제 컨테스트를 3박 4일 동안 해서 거기서 10팀을 뽑았는데, 그때 어쨌든 이거 우리가 한국과학기술창의재단 이사장상을 받았어요. 수학으로는 유일해요. 이때가 이제 3D 프린팅, 드론, 하고 뭐였더라? 그게 주로 중심이었어요. 근데 대개 엔지니어들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라든지 공대 쪽이 주로 많고 컴퓨터 사이언스들이 주로 많고 또 뭐 어쨌든 등등 있었는데, 수학 쪽에서는 유일하게 그 50등 안에 들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10등 안에 든 게 아까 이 아이디어였어요. 수학 교구를 직접 만들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게 해서, 그래서 아까 보여줬듯이 이런 것들도 그때 만들어서 익스비션을 했고 등등 해서 그때 이제 상을 받은 그 내용이 아마 이런데 웹 주소들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서 그때 상 받은 내용이 여기 신문에 여기저기에 있고, 그리고 또 뭐야, 이 동영상을 볼 수 있죠. 동영상 한번 볼까? 한번 볼래요? 준비한 과정을. 실제로 이게 1차, 2차, 3차 평가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서 1단계에 뽑힌 사람들한테, 팀한테 연구비를 줬어요. 그 연구비를 주고, 그 다음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컨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뽑힌 사람들한테 또 연구비를 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본선에 준비를 하라 그러고, 이제 그러고 본선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걸 답을 해주어서 그거 점수하고 이제 그 창작성, 현실성, 사업성, 그리고 그 기술성 등등을 같이 고려를 했던 건데, 이게 우리의 아이디어였어요. 이게 뭔지 알죠? 이게 D 스타일. 아바타에 세계에서 가장 쉽게, 가장 싸게, 누구나도 할 수 있게.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은 그래서 실습 안에서 그때 같이 하나 쓴 분은 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만든 새 작품을 이제 보여줬어야 되고, 그러고 실제 이제 그 평가가 두 단계로 나눠져서 그 일반인들의 그 선호도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걸 합쳐서 그래서 평가를 한 거였는데,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most inexpensiv하게 엑셀 파일을 고급 퀄리티의 엑셀 파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쉽게, 그래서 집중한 것은 우리가 주로 수학하니까 수학
시제 만든 다음에 그걸 크고 아주 고급으로 만들려면 회사로 보내요. 프린팅 해주는 회사예요. 3D 프린팅 회사 파일을 보내요. 그럼 그 파일 거기서 거기에 맞는 소재로 거기에 맞는 그 크기로 잘 만들어서 보내줘요. 지금 고급 그 수학 연구소가 이메이지나 되는데 거기 그 고급 프린터를 직접 할 수 있지 않고 거기 사람들도 자기는 파일을 만들기만 하는 좋은 프린터 갖고 있는 데 보내서 거기서 소재를 되게 큰 비즈니스예요. 이게 작년 12월 10일쯤 그 전후해서 며칠 동안 한 거였는데 어쨌든 이걸 만들었고 그리고 이때 이런 노력이 합쳐져서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돼야만, 즉 수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돼야만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엄밀하게 넘어갈 수가 있지. 대충 이렇게 대충 눈으로 보고 만드는 걸로서는 엄밀한 정밀 기계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다 수식이 다 인볼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이퀘이션들이 있으니까 이거 다 이퀘이션으로 표시하는 이미지들이잖아요. 다 우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얻는 것들이잖아요. 이 식이 바로 이 도형을 만들어주는 식이라고요. 이 식이 바로 이 오렌지의 식이고, 이게 다 수학적인 수식들이라고 얘기해요. 수식들이 표현하는 오브젝트들이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수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이게 하나밖에 없는 이걸 프린트아웃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식은 스탠다드한 거지만 그 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변화시킬 수 있잖아. 변화를 시킴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아름다운 아티스틱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잖아. 이케이션으로. 실제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그 경기과학, 영재고 학생들 그를 실험을 시켜보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여러분 미적분학 책에서 보는 그런 이퀘이션들을 그걸 변형시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아름다운 모양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갖고서는 이제 자기들이 만든 그런 오브젝트, 이미지지요. 이미지들을 가지고 컨테스트에 가서 실제로 걔들도 우수상을 받았어. 우리는 이런 교구들이 다 이퀘이션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것들을 다 우리가 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지금 비즈니스에서 이런 식으로 저런 파일들을 올려놓고 파일을 컴퓨터로 보고 있어요. 내가 예술 작품을 시뮬레이션에서 만들고 그 SD 파일을 저장해놓고 그걸 다운로드. 싼 거는 뭐 5불, 10불, 비싼 거는 1000불까지. 실제 이걸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저거예요. 수학자 중에 이걸 잘하는 사람이 조지 하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짐 사이먼 알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그 사람이 어디 사냐면 그 롱아일랜드에 사는데 뉴욕주에 그 근처에 그 짐 사이먼, 조지 하트 집 근처에 짐 사이먼이 사는데 짐 사이먼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짐 사이먼이 그 내셔널 뮤지엄 오브 사이언스 맨하탄에 만드는 거에 돈을 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조지 하트 교수가 스토니 브룩 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연구소, 수학박물관의 전임 연구원 몇 년 동안 이런 3D 프린팅을 만들고 해서 만들어진 게 뉴욕에 있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내셔널 뮤지엄 오브 매스매틱스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지금 봤던 그 도형들 이런 것들이 다 수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렇게들 만들어진 것들이고 이게 그 예술 작품들이에요. 이것들이 상업용으로 이제 파일들을 파는 거예요. 이게 스틸로 만든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들도 있고 그렇죠? 필라멘트들 녹말가루 필라멘트로 만든 것들도 있고 그렇고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만드냐? 이게 기본적으로 이퀘이션들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게 우리가 본 키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인력들을 배출하자는 거였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수학과 예술, 그리고 산업을 연결을 시키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퀘이션으로 그릴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아바타의 이게 그 화원 아니에요? 밀림. 이게 다 요 이퀘이션을 개수 주고 해서 크고 작게 넓고 이렇게 해서 색깔 주고 하는 그런 거. 어쨌든 이런 도형들 다 이퀘이션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웹주소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이거는 라이브러리다 만들어서 여기 매스 아트 이 웹주소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식들도 볼 수 있고 프린팅 할 수 있고 그래서 만든 게 이 아트 서프예요. 여기서 다양하게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공면들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 이런 이퀘이션들을 변형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놨고 또 3D 프린팅에 가서 볼까? 매스 아트에 가볼까? 여기에 가보면 가서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이런 그 방에 있는 도형들이고 이게 이제 프린터들, 이 프린터와 이 프린터. 아까 이게 실제로 꽃다발을 만든 거였고 이건 이것으로부터 온 거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3D 프린팅이 되는 환경이고 뭐 이런 오브젝트. 이것도 내 방에 있는 거 봤죠? 이 오브젝트 뭔지. 이게 어느 면으로 보거나 이 2차원과 3차원이 서로 겹쳐서 새로운 모양이 되는 이 식이 바로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 코에피션트들의 변화가 이 모양을 바꾸게 해주고 꽃이 이퀘이션으로 그려지고 이쁘지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꽃을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이제 뭐 매력을 더한다. 동영상을 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크리스마스 나무를 만드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나무를 만드는 이퀘이션이에요. 나무하고 별하고 장식공까지 달았어요. 뭐 그러고 메센 아트로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트리, 디니 스파이럴 만드는 거, 뭐 달의 변화 과정, 뭐 여러 가지 수학과 예술에서 뭐 대학과 대학원생 뭐 여러 가지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다 해놓은 게 이거였고 실제로 이건 뭐냐면 이런 도형을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미술 시간에 이게 만든 오브젝트예요. 이거는 뭐냐면 폐품, 그러니까 재활용 도구를 활용해서 만든 그런 어떤 예술적 작품을 만들라는 과제로 이걸 만든 거야. 이 만드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수학 전공하는 학생이 만든 거예요. 수학 전공한 학생이 이제 그 아트 클래스에서 만든 오브젝트예요. 이거를 막 용접하면서 만든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3D 프린팅으로 해보라. 해서 이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3D 프린터로 뽑은 거예요. 조그맣게. 요건 요 손톱이 보일 정도로 요 한 3cm, 3cm 정도 조그맣게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10cm, 10cm 되게 크게 뽑은 거고.
이런 식으로. 소재를 달리하면 다양한 금속 소재도 할 수 있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를 만들었던 걸 이제 두 개를 해서 뉘어서 새로운 예술적인 그런 모양한 거죠. 이게 수학적 의미를 이제 충분히 이제 주어가면서 만든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기서 보면 알지만 이런 이퀘이션들, 이런 이퀘이션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예술적 작품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이 오브젝트들이 다 이게 수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아티스틱한 오브젝트들이라고. 이건 내가 그 맨하탄의 뮤지엄 오브 매스매틱스에서 찍어온 건데, 하나 또 신기한 거는 이게 지금 어떤 오브젝트인 것 같아요? 이게 3차원이, 이게 두꺼운, 이렇게 얇게, 실같이 만든 그게 아니야. 이게. 보이긴 그렇게 보이죠. 여기다 손을 딱 갖다 대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 이게 어떻게 나타내는 이미지인지 알아요? 이걸 컴퓨터 그래픽을 한 다음에, 이게 다 그냥 옆에서 보면은 두께가 1cm야, 다. 아무것도 없어. 이 스테인레스 판 있죠? 스테인레스 판을 요 이미지가 나오도록 그 3D 프린팅 같이 깎은 거야. 깎은 거에 조명을 비추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보이게 됩니다. 3D 프린팅 하는 것을, 그러니까 뽑는 게 이게 쌓는 것만이 아니라 깎는 것도 있다니까. 이거는 이 판을 3D 프린팅을 깎아서 이 오브젝트들이 빛을 비추면 보여지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3D 프린팅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쇠를 뽑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것이야말로 수학과 아트가 그리고 3D 프린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되죠. 이 깎는 거기 때문에 아주 예리한 칼로 깎을 수 있잖아, 잘. 아주 기계로. 그러니까 손으로는 이렇게 못 깎기 힘들죠. 근데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그 엄밀한 그 기계가, 정밀 기계가 그 반도체 만들듯이 하는 건 정밀 기계가 그 프로그래밍에 따라 그 이미지대로 깎을 거 아니야. 아주 정밀하게. 그러니까 이런 예술적인 이미지들이 나타나는 거죠. 한국엔 아직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도 조만간에 볼 수 있게 되겠지. 이거는 아까 그런 오브젝트들을 이거는 저걸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석고 같은 걸로. 3D 프린팅. 이것도 3D 프린팅을 뽑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석고 가루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붙여서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난번에 내가 동영상 보여줬죠? 액체에서 안에 프린팅해서 굳어지면서 그게 오브젝트가 나오는 거. 그런 방법도 있고, 가루를 집어넣어서 가루를 안에서 붙여서 나오는 것도 있고. 3D 프린팅 오브젝트. 이게 다 이퀘이션이에요, 이게 다 수식으로 표현된 것들이에요. 이게 토러스 2개 있는 그거를 좀 찌그러뜨린 거지. 변화를 줘서.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이거 이퀘이션으로 만드는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 식이 바로 이 꽃다발을, 꽃을 표현하고, 이게 바로 이 초콜릿을 표현하는 식이고, 요게 이 냄비를 표현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것들이 다 수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표현해야 돼. 그래야지만 디자인을 할 수가, 진짜 의미 있는 디자인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 잘못 만들면 버려야 되고.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들은 훨씬 경제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예술적이고, 훨씬 더 정밀하고, 그리고 모든 게 한 프로세스로 진행되잖아요. 시뮬레이션만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기술자가 망치 두드려서 만드는 거가 아니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게 없나 생각을 하면서 한 게, 외국에서 보니까 그동안 20세기 후에 테크놀로지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테크놀로지를 잘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생각을 하다가 논문을 하나 봤는데 시각장애인 수학자들에 관한 논문을 하나 봤어요. 논문이 아니라 그냥 소개해 놓은 걸. 그걸 보니까 외국에는 시각장애인 수학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보니까 시각장애인 수학자가 한 명도 없어. 안마사만 있지. 그리고 교육학 교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은데 수학은 한 명도 수학 전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학 교수는 없잖아요. 다리를 절거나 팔이 없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어도 그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많이들 수학을 하는데 한국은 전혀 안 해. 이유가 뭔가에 궁금해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서는 적당한 테크놀로지들이 반영되면서 머리가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각장애인들이 수학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생각을 한참 할 수 있잖아. 문제 푸는 것도 설명만 해주면 다 이해하고 그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옆에서 서로 그 피드백만 잘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고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특히 그런 수학들, 기하학이라든지 토폴로지나 이런 분야에서는 우수한 수학자들이 장애인, 시각장애인 수학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아무리 수학을 잘하더라도 그 단계까지 가기가 어렵지. 수학과에 들어와서 수학 전공 과목을 듣고 졸업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이 테크놀로지들이 적용돼서 그렇더라고요. 물론 점자도 있고, 점자도 이게 초등수학 점자가 다르고 고등수학, 대학에서 다루는 수학을 다루는 점자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1, 2, 3 초등학교 수학하는 점자들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지만 고등수학 다루려면 그거하고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드밴스드한 레벨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를 쭉 봤어. 그 테크놀로지를 보니까 그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이미 외국에서는 발견돼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루빅스 큐빅도 점자형이 있고 수학을 배우는 것도 점자 책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퀘이션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가르치죠. 여러 가지 이런 식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책에다가 이렇게 점자를 쭉 대면은 스캐너를 대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점자로 여기에 글자가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손으로 읽을 수가 있게 돼 있고 이런 수학 교구도 다 이게 만지면서 다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이런 걸 하는데 레스ML, 레이텍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적용돼서 그냥 이게 말로 부르면 음성 인식해서 수식이 찍히고 그러면서 이게 점자로 찍히고 또 점자인 게 수식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하고 이런 것이 다 되게끔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아무도 안 하죠. 이게 누가 해야 되냐?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할까요? 이걸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할까? 이게 교육학과 학생들이 할까? 이게 다 수학 전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수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지 다 모르잖아. 이런데 다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Conference on Computers Helping People with Special Needs 이런 컨퍼런스들이 내년에도 있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분야다. 그래서 저기 지금 내가 갖고 온 저 교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요 근래 내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혹시 이런데 도움이 될까? 그러면 적어도 3D 프린팅을 하면서 함수를 학생들이 눈으로 안 보여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눈을 그전하고는 또 한 단계 다른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3D 프린팅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모바일 또 아트 또 이런 그런 테크놀로지하고 연결돼서 다른 스페셜 에듀케이션 등등 또 비즈니스 이런 데로 연결시켜서 산업과 연결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쪽으로 시도한 학생들이 일부 졸업하고 바로 그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에서 잡을 잡게 됐어요. 그래요.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